오늘은 부사관을 다단계로 모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부사관 3,100여 명 정도가 군대를 떠났는데 부사관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1,2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부사관의 미래가 밝아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예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부사관 임관자는 전년도인 22년도에 비해서 민간 지원자는 30%, 현역병에서 부사관 지원자는 19%가 감소했다는 국방부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에 2023년도에 상사의 전역자 550명 중에서 90%, 중사 전역자 63%가 중간에 군생활을 포기하고 희망 전역을 신청했던 것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부사관의 부족 현상은 야전 부대에서 직접적으로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을 하려면 부사관이 모자라서 훈련이 제한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부대가 편제대로 출동해서 훈련을 하려면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옆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을 빌려와야 겨우 훈련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일부 부대라고는 하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장비를 움직이려면 인접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도와줘야 장비가 움직이고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필드에서 움직여야 될 부사관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도에 전역하는 부사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에 가깝기도 합니다. 군 생활을 10년, 20년씩이나 했는데 군복을 벗고 군대를 떠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군생활 10년, 20년씩 하고 처자식이 있는데 군대를 떠나려면 얼마나 큰 결심을 했으면 군대를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10년, 20년씩 군생활 잘해오던 부사관들이 떠나는 이유가 다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서 월급이 적어서 떠난다기보다는 부사관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못된 상관 만나서 마음고생하다가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이런 부사관들의 답답함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부사관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사관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사관 획득이 최고의 숙제라고 합니다. 특히나 육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하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다고 바늘 귀에 끼워서 사용해야지 바늘 등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육군에서는 부사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군에서 발행한 2025년도 부사관 진급지침을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급지침 17페이지에 진급선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을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성을 구비한 유능한 자라고 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인데 저는 21세기 선진 육군을 이끌어나야 하는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군사 전문성을 구비한 유능한 인원을 선발하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인력 획득에 기여라고 하는 항목을 당당하게 명시해놨습니다. 한마디로 현역병을 부사관으로 획득 잘하는 사람을 진급해서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교육훈련 잘 시키고 전투준비 잘하고 사격 잘하고 체력 튼튼한 부사관을 진급해서 우대해야지 부사관 획득 잘하는 사람을 진급해서 우대하는 항목에 포함한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육군에서는 인력 획득이 가장 큰 이슈라서 점수에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지원시키면 1점 부여한다 이렇게 정량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관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평가 요소에 반영한다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령평가는 아니고 정성평가일 뿐이라고 해도 진급평가 요소에 명시되어 있다면 진급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급 예정자들이라는 다급한 사람들을 부사관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서 부사관 본연의 업무라고도 하기 어려운 의무 없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인력 획득에 기여한 사람을 진급해서 우대한다는 이런 발상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추천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많이 판매했던 은행원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있었고, 다단계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온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가까운 지인들을 끌어모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우리 봐왔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군대에서 부사관 지원자를 많이 모집해오면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까지 하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가 비약적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부사관을 다단계처럼 모집하고 부사관을 많이 모집해오면 진급을 빨리 시켜주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책부서에서는 왜 이런 일을 부사관 진급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들은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줘야 되고, 부사관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사관들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지,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많이 모집해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진급에 목매여 있는 부사관들이 전투준비나 교육훈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급 지침은 명심되어 있으니까 병사 중에서 자질이나 인성은 잘 모르겠고, 어떤 친구든 하사로 지원시키면 진급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지원시키면 뒷감당은 누가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말이 좋아서 부사관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고 말이 좋아서 부사관을 홍보하는 것이지, 자칫하면 어떻게 꼬드겨서 부사관을 지원시켜볼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병사들에게 부사관을 지원하려고 홍보하려면 뭔가 탁 물어들 수 있는 낚시법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부사관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사관들을 생각이나 해보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표현이 과하지만 부사관 모집이 안 되는 것을 진급으로 후려치면 되겠습니까? 진급에서 밀려나 본 사람들만 아는 인내의 시간을 알고나 이런 진급 지침을 만들었겠습니까? 진급에서 밀려나 본 사람들만 느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육군에서는 야비하게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사관 획득을 진급과 결부시키는 것은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어서 마음이 착잡한 부사관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배들에게까지도 진급이 밀려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부사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이제는 진급하려면 부사관을 모집해야 되는,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군대가 되어버렸나 라는 생각에서 아쉽기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육군에서 획득이 최우선 과제라서 진급 지침에 포함했다면 획득을 위한 자료라도 만들어서 내려줘야지, 진급 지침 항목에만 떡 넣어놓으면 진급에 목마른 놈들이 알아서 맨땅에 헤딩해서 획득하라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로 올해 현역병에서 부사관 지원자가 말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에 부사관 현역병 모집 인원은 계획 대비 36.5%밖에 안 된다는 통계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야전에서 현역병들이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병사들이 부사관의 실상을 보면서 군복무하고 있을 텐데 지금 부사관의 현실을 보고 부사관 메리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암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우수부대 선발할 때 부사관 획득이 우수부대 선발 배점에 반영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수부대를 선발하면서 전투준비나 교육훈련 잘하는 부대를 선발하는 게 타당할 텐데 부사관 획득을 점수에 반영하니까 지휘관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사관 획득을 점수에서 삭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사관 획득을 부사관 진급자들을 선발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정책 실명제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 못 만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사관 획득이 육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나서든지 육군에서 나서는 게 합리적이고 순서에 맞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이슈라면 유능한 지휘관들이 나서서 방안을 모색해야지 다급한 진급자들에게 다단계 모집하듯이 내몰고 있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사관 획득을 진급 조건으로 내건다고 해서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부사관 획득이라는 진급 조건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떠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사관들을 떠밀어서 모집해라고 하지 말고 부사관 처우나
복지를 개선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올해 경찰 공무원은 남자는 10대 1, 여자는 3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공개 채용은 17대 1, 경력 채용은 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체력 측정 기준을 완화해줘도 안 오는데 진급 조건을 내건다고 안 오던 인원들이 부사관 지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부사관 복무 여건 개선이 부사관 지원자를 늘리는데 가장 시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정책부서 관계자 여러분, 부사관 복지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합시다. 부사관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할 시기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부사관 처우 개선한다면 이렇게 무리수 쓰지 않아도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각급 부대 주임원사들을 부대 주변에 대학교, 고등학교에 부사관 홍보 보내지 않아도 진급 대상자들을 현역병 모집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사관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저는 부사관 지원자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홍보해도 어떤 대책을 나눠도 안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사관 처우가 어떻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영특한 MZ세대 젊은이들이 지원하겠습니까? 악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누구처럼 손가락으로 장지지진 않겠지만 내년에는 부사관 지원자 형편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제가 2달도 안 됐지만 영상을 보내면 어떤 답글이 달리겠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감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가 진급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급에 밀려보는 사람들 마음을 알기는 하냐 이런 답글이 달릴까봐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84년에 임관해서 94년에 상사를 진급했습니다. 하사에서 상사까지 10년 만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서 원사는 진급하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동기들 다 진급하고 3년 4년 후배들까지도 진급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저는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진급이 안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본인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가족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진급에서 비선되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도 여러 번 떨어져 보니까 처음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회복 탄력성이 빨라졌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었지만 왜 이렇게 진급이 늦을까 생각해 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역하면서 훈장을 받았으니까 징계가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좀 잘하고 소신 있는 이야기를 잘하니까 좋아하는 지휘관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상사에서 15년 만에 원사를 진급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늦었지만 육군 주임원사를 직책을 수행하면서 부사관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급 예정자들의 또는 진급 비선자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급 지침 바꿔야 합니다. 육군본부 관계자 여러분, 획득과 관련된 진급평가 항목 제외합시다. 부사관 처우 개선, 불평등한 부사관들의 제도 개선해 보십시오. 부사관 지원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여러분, 부사관들이 지휘관에 부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대 목표를 달성하는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동반자라는 군대 문화가 정착되면 부사관 전역자도 줄어들고 부사관 지원자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복 입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사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군대라면 강한 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강한 군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전방 철책선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부사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사관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